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는 바로 BMW의 1 시리즈, 가장 컴팩트하고 가장 대중적이며 BMW에서 가장 저렴한 차가 바로 이 BMW 1 시리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1 시리즈가 세 가지 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4천만 원, 4,300 그리고 4,600 뭐 M 패키지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차는 1 시리즈 118 M 패키지 차량으로 가격이 무려 4,600만 원입니다. 비싸지 않아요? 조금 비싸네요. 조금이 아닌데? 솔직히?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건 설명을 하겠지만 뭐 이 정도 이렇게 딱 금액을 딱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 대부분이 야 4,600이면 뭐 그랜저, 솔직히 그랜저 삽니다. 그랜저 사지 않냐? 아니면은 K5 풀옵션 혹은 뭐 다른 뭐 풀옵션 해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지도 않는데 얘를 이 정도 금액에 4,600이나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말이에요, 1 시리즈는요 데일리카로 타는 거기보다 약간 세컨카 개념이나 혹은 좀 돈 좀 있는 집안에서, 이렇게 하면 좀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금수저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학교 출퇴근해라 이렇게 사주는 경우나 아니면 와이프 타고 다니라고 좀 컴팩트하게 사주는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저도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와이프가 좀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이런 네임드 있는 차를 사실 타고 싶어 해서 BMW 이걸 사주려고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4,600인데 이제 데일리로 타고 다니기는 굉장히 좀 좁아요. 하지만 물론 이게 지금 신형으로 넘어가면서 실내 공간이나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1 시리즈 후륜 구동이었던 거 알아요? 정말요? 원래 후륜 구동이었어요. 그러니까 BMW가 운전의 재미가 굉장히 좋고 막 이랬는데, 이 118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서 전륜으로 좀 바뀌었고요. 실내 공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얘랑 좀 비교했던 게 옛날에 그 E 시리즈라고 액티브 뭐 있었는데 이름도 가름가물해. 좀 약간 해치백 비슷해가지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거랑 좀 많이 겹치는데 걔가 BMW 최초의 전륜 구동 차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1 시리즈도 전륜 구동이 들어가서 좀 여유로운 실내 공간이랑 이런 것들도 좀 장점으로 하나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뭐가 있겠어요?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가격입니다. 이 차가 4,600이라고 하지만 가장 밑에 트림이 사실 휠 다르고, 그리고 H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지고,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래요. 난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는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빠진 가격이 약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BMW는 뭐라고요? 할인입니다. G패밀리라고 우리 뻥태경이 운영하는 그 BMW 동호회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할인이 보통 400에서 조금 더 된대요. 그래서 3천만 원 중반대에 이 뒤에 있는 1 시리즈를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3천만 원 중반대면 선수금을 30% 한 1,000만 원 정도 낸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면 탈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3천만 원 나누기 60이 40만 원이에요? 아니죠. 3,600에 선수금 1,000만 원을 내야죠. 그럼 2,600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이자 가자 뭐 계산해가지고 뭐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 내면은 한 40만 원 정도가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계산합니다. 여기 좀 더 싸게 하고 싶으면은 유예를 하면 돼요. 유예를 딱 하면은 그 금액을 좀 더 나눠서 내면 한 30만 원 정도에 한 40만 원 정도 내면 이 차를 출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격대가 사실 3천만 원이 중반이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죠. 물론 이 가성비를 따지고 뭐 이 금액이면 그랜저를 나오니 뭐 K5 풀옵션 하니 뭐 소나타 풀옵션을 하니 뭐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국산차가 더 좋은 거긴 한데, 얘는 데일리카 개념보다는 좀 약간 세컨카 개념이 좀 있어요. 그냥 조금 어디 출퇴근할 때 그냥 간단하게 타는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거기 비교하는 거 좀 안 맞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럼 얘는 4,600 풀옵션인데 얘랑 비교하는 게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예리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얘가 할인폭이 조금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인하됐을 때는 3천만 원 후반 혹은 4천만 원 초반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깡통과 이 얘가 지금 풀업이 어떻게 보면 M 패키지니까 풀업이면 그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에서 4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400만 원 정도 내고 나는 좀 더 여유롭고 멋진 차를 탈 거야 라고 하면 이 M 패키지 선택해도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달라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요 휠, BMW 하면 뭐예요? 휠이죠. 휠이에요. 진짜 빼놓을 수 없어요. 이 M 패키지 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 말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제 한번 1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1 시리즈 디자인은 이전에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i3 한 이유도 있는데 좀 둔탁하고 꺼봉하고 투박하고 약간 이랬는데, 요번 G바디의 신형 1 시리즈는 굉장히 컴팩트해졌고 좀 많이 예뻐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파크는 어떤 것 같아요? 코가 확실히 커졌네요 1 시리즈가. 얘도 좀 커지나? 얘가 3 시리즈보다 좀 커진 것 같지 않나? 비슷하나?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커졌는데 왜 BMW 콧구멍에 집착을 할까요?
어쨌든 좀 가물가물한데요. 자, 어쨌든 디자인이 굉장히 샤프해져서 단순히 그냥 1시리즈 투박하고 기존에는 그냥 가성비로 타는 차에서 매력적인 디자인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뻐졌고, 범퍼 디자인도 되게 좀 샤프해졌어요. BMW가 좀 남자 차에 좀 이런 강인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이 범퍼의 디자인도 얘 말고 M2라고 있어요. 좀 더 공격적인 범퍼를 가지고 있는 약간 스포츠, 약간 컴팩트형 스포츠카의 대표적인 M2의 범퍼를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BMW랑 빼놓을 수 없는 거, 제가 휠이라고 이야기했죠. 휠은 솔직히 압도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M 패키지라서 사실 그렇지만 M 패키지가 안 들어간 1시리즈의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시리즈는 해치백인 차예요. 해치백이기 때문에 얘랑 i30 뭐 이렇게 경쟁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현대차 i30 디자인 그 예상차 나온 거 봤어요 혹시? 몰라요.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물론 뭐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해치백이라는 부분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해치백의 무덤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해치백의 판매량이 되게 많이 없어요. 약간 좀 투박하다, 못생겼다 라고 약간 이런 인식 때문에 세단이 대세였다가 요즘에 SUV로 넘어가면서 SUV 시장이 좀 커지면서 이 해치백에 대한 좀 그런 좀 시선들도 많이 좀 좋아진 게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해치백의 판매량도 많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확실히 이게 신형 BMW 특징이 네. 테일램프가 얇아요. 얇고 볼륨감이 있잖아요. 이게 안에 볼륨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빵빵하고 좀 샤프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게 해서 디자인이 좀 예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게다가 이 듀얼 머플러, 이게 M 패키지가 들어가서 좀 더 강력한 느낌도 있지만 좀 솔직히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해치백이 좀 뒤가 안 이뻐, 좀 약간 투박해, 라인들도 안 이뻐 라는 인식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 신형 1시리즈는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다. 오, 야, 전동이네? 오, 1시리즈. 야,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네요. 어쨌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고요. 트렁크 공간이 이 밑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많은 짐을 적재를 할 수가 있고, 요거를 빼고 뒷좌석을 접게 되면 이 뒷좌석도 폴딩이 되거든요. 뒷좌석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적재를 할 수가 있죠. 자,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M 패키지 모델이라서 그런지 버켓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웨이드 재질로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이쪽에 옆에도 블루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투톤 느낌이 많이 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풀 버켓 시트 되게 좋지 않아요? 물론 얘가 달리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BMW 특유의 그런 좀 스포티하고 쫀득쫀득한 주행이 굉장히 매력적인 차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얘가 M 패키지 모델은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중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이게 솔직히 그냥 하나보다는 좀 더 낫긴 한데, 얘를 빼면은 깡통 모델, 그러니까 가장 엔트리는 3,600이면 4,000만원이 좀 할인 들어가면 3,000 중반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를 더 줘서 M 패키지를 차라리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물론 10% 금액이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눠서 낸다고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2, 3만원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넣고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전형적인 BMW 심플함의 그 자체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요. 터치네요. 이 부분 터치로 되어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BMW가 하나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디젤은 시끄럽다.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는요, 소리 들리죠? 시끄럽네요. 뒷좌석으로 넘어왔는데 이 뒷좌석도 다 알칸트라로 지금 쌓여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뒷좌석의 공간이 진짜 확실히 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좀 편안하다. 보는데 어떠는 것 같아요? 여유로워 보여요. 굉장히 여유로워가지고 좀 되게 편안한 느낌도 많고요. 전반적으로 1시리즈라고 하면 제일 그 엔트리급 모델이라서 좀 싼 재질이, 좀 저렴한 재질이 많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실내 탔을 때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고급스러워졌다, BMW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게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1시리즈, 단순히 이게 실내 뭐 외관만 볼 게 아니죠. 주행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바로 가시죠. 자, 일단 이거 뒤에는 우리 뻥태기 형, 우리 저기 뭐 무슨 매니저였죠? 지페밀리 매니저, 우리 뻥태기 형이 지금 타고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게 4기통 디젤이죠? 4기통 비서칠 엔진 자체가 네. 원래 시끄러워. 구형의 F바디 1시리즈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소음도 많이 줄고 엄청나게 줄어든 거야. 조용해졌다 많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는 조금 시끄럽긴 하네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는 시끄러운데 내부로 들어오는 소음은 좀 많이 조용해졌네요.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소음은 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서는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륜과 후륜 물론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 1 시리즈를 타시는 분들이 운동 성능 때문에 이 차를 탔다고 사실 생각을 하나요? 이번에는 나온 모델은 네. 가족을 위한 차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 얘가 왜냐면 어. 지금 뒷좌석 공간 확보도 그렇고 굉장히 넓고. 이 지금 뒷좌석에 타는 분들이 응. 덩어리가 좀 있어요. 진짜 봐봐, 진짜로 넓어. 진짜 넓어요. 이거는 진짜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21 시리즈의 매력이 운동 성능을 포커스로 잡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물론 재미나겠지만 후륜에서 전륜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운전의 재미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뒷좌석에 여유 공간을 더 많아지면서 좀 더 편해진 승차감도 되게 편하지 않아요? 응, 편해. 전 모델은 솔직히 좀 운전의 포커스를 잡아서 이두저도 아닌 느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신형 1 시리즈는 애초에 색깔 자체를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운전 성능을 포기하고 좀 더 편해지고 그리고 맞아. 부드러워졌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게다가 놀라운 점 연비가 이게 얼마나 된다고요 형? 연비가 13에서 15야. 와 그냥 기름 냄새만 맡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1 시리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의 성능은 이런 거는 좀 포커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안 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데일리 얼마나 컴팩트하게 탈 수 있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운전도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전 1 시리즈는 굉장히 좀 통통통통통 많이 튀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번 신형 1 시리즈는 좀 많이 정말 부드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내려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어제도 오늘 BMW의 가장 매력적인 컴팩트 차 1 시리즈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가격이 3천만원 4천만원대라서 국산차랑 비교했을 때는 진짜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가성비는 꽝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격이면은 뭐 그랜저다, 이 가격이면 소나타 프로비다 라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게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는 축구용품이고 얘는 농구용품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좀 포커스 자체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대중적인 느낌보다는 좀 더 약간 사이드의 느낌이 세컨카의 느낌이 강한 차라고 좀 봐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이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BMW는 할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인을 검색을 하고 할인 예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저기요 출연 좀 해주세요. 뻥튀기 출동. BMW 할인이 이게 궁금하다. BMW 할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BMW G1일리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할인이 얼마나 되는 거죠? 원래 기본 400이에요. 기본 400이요? 네. 근데 GPM을 통하면 더 빠지나요? 예 여러분들 알아주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옵션이 없는 차를 사면 한 3천만원대까지 3천만원 한 중반 후반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풀옵션인 M 패키지를 사면 4천만원 초반에 살 수 4천만 있지만 초반 할 수 있죠. 저라면 물론 가격 차이가 좀 있지만 만약에 제가 한다면 저는 그냥 깡통에 사서 3천만원대 추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1 시리즈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더 그냥 가성비랑 그냥 나는 이런 거 불필요하다. 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휠, 전동 트렁크 그냥 건강한 손으로 건강한 눈으로 다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어요. 여자친구랑 옆에 탔을 때 딱 누워가지고 파노라마 슬럼프 딱 연남에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 이래야지. 딴짓을 왜요? 그냥 내려가지고 돗자리 깔면 되지. 할 거 많습니다. 진짜. 어쨌든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1 시리즈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약간 컴팩트하게 찾고 싶다는 분들은 조이 모델 사가지고 GPM일리에서 할인 정보 확인하고 3천만원 중반에 사시고요. 만약에 나는 M 패키지를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천만원 후반이지만 GPM일리에 통해서 4천만원 초반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할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시면요 뻥튀기 TV랑 GPM일리 가서 욕 다시면 돼요. 니네들 왜 낚시 하냐고 허위 매물 있냐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우바 뻥바. 패키지는 이제 파노라마 슬럼프와 HUD가 들어가잖아요. 휠도 19인치에다가 네. 전동 트렁크 그도 들어가고. 하지만 조이 모델은 안 들어가요. HUD도 없어요. 아니 건강한 눈은 있으면 HUD 안 보고 그냥 앞으로 보면 되잖아요. 뭐니 해도 수입차, 국산차도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HUD 다 들어가요. 근데 제가 지금 GV80 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 HUD 헤드업 잘 안 보더라고요. 안 본다고요? 네, 잘 안 봐요. 그냥 앞에 보고 다니죠. 그냥 람보르니 타세요. 그러면 HUD 없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